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노콩입니다. 프리랜서에게 일이 없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번은 당연히 바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어떤 때는 저도 마치 포도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여우처럼 계속 기다리기도 했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하기가 힘드니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카페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 숨고나 크몽 같은 곳에서 일을 찾기도 합니다. 저는 숨고에서 옷가게 사장님을 포토샵 과외를 해드렸거든요. 이제 사장님은 외주를 주는데 본인이 그 일을 구체적으로 모르다 보니까 시키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건 알고 싶다라고 해서 저한테 과외를 받았고 나중에는 그 과외가 이어져서 제가 그 외주를 받는 일까지 하게 되었어요. 물론 큰 돈이 아닌 오히려 사장님 공간까지 가는데 지하철 타고 한 1시간 20분 이렇게 가야 되는 곳이었지만 사실 저는 그 당시 시간보다 돈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성비를 따질 때가 아니어서 그렇게 과외를 한 1년 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거는 괜찮지만 내 그림이나 내 글이 장기적으로 혹은 나의 저작권을 떠나는 일을 하는 것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하게 얘기하고 아까 말했던 그런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일들은 진짜 지나고 보니 경험이 되고 또 실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선 돈을 벌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무턱대고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팁을 2가지 정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만약에 그림 그리는 일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가격 제한을 받는단 말이죠. 팁 1. 계속 저한테 이거 얼마에 가능할 거예요? 이거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볼 건데 그러면은 저는 우선 상대방의 견적을 묻습니다. 시청이나 구청 등 이제 정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줄 수 있는 돈이 사실 한정적이거든요. 자기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돈들이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선생님으로 간다면은 진짜 정해져 있거든요. 오히려 역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 최대한 맞춰 드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자신감 있게 견적을 묻습니다. 사실 그 견적 어느 정도 폭은 알아야지 저도 조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견적을 먼저 묻자. 그리고 견적을 듣는다고 해서 바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듣고 나서 혹은 끝까지 안 말해 주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팁 2.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연락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는 거죠. 이 전화를 걸고 있을 때 끝장을 내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6년 차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돼서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사실 호구 중에 호구였기 때문에 어떤 때는 너무 비싸게 불러서 정말 좀 민망하게 된 적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저렴하게 불러서 좀 바보가 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 2가지를 알고 나면 좀 더 유연하고 행복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팁 2가지 정도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프리랜서에게 일이 없을 때 해야 할 2번째. 일이 있는 척을 하자. 이 말은 나만의 일을 만들자. 나만의 작업을 만들자입니다. 사실 프리랜서라는 게 나의 시간을 내가 결정하고 작업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만약에 프리랜서가 아니라 일을 하는 직장인이라도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척을 하자는 거죠. 저는 하는 척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사실 혼자서 계획하고 막 이렇게 혼자서 하면 금세 풀이 죽고 없던 일로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좀 소문을 내는 스타일이에요. 그건 성향에 맞춰서 하면 되겠지만 아무튼 나만의 일을 나만의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다들 자신의 작업을 한다고 바쁘시겠지만 저는 한때 너무 외주나 협업에만 혈안이 돼 있어서 오히려 저의 작업이 가장 뒷전이 됐던 적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큰 목표 아니면 작은 목표 어떤 거든 나의 일이나 나의 작업을 해서 바빠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지금 그림처럼 1년 동안 매달 달력을 선물하는 배달의 콩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거 있죠. 매달 꽃
선물해 주는 것처럼 저는 배달의 콩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배경화면을 선물합니다. 3년 차 배달의 콩을 하는데 사실 2년 차에는 엄청 지각도 많이 하고 한 3분의 2 정도만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아야겠지만 첫 해 주제는 꽃이었어요. 그래서 매달 매달 어울리는 꽃들을 그려서 배경화면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 해는 집이었습니다. 살고 싶은 집, 가지고 싶은 집, 내가 생각하는 집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고요. 세 번째 해, 올해는 자동차입니다. 가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차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이틀로 잡아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매해 물질이어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문구여도 되고 자신의 타이틀을 정해서 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올해의 주제가 자동차여서 자동차만 그리고 있진 않습니다. 배달의 콩 주제는 자동차지만 전반적인 그림 주제나 시즌별 주제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로서 시작하는데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을지, 어떤 주제를 하면 협업이 잘 들어오고 어떤 주제를 하면 좀 인기가 좋을까? 저는 이런 구상을 많이 하거든요. 생각했을 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1번, 계절감에 맞는 그림을 그린다. 그림 스타일이 어떻든가 간에 이제 그림을 계절에 맞게 그리는 거죠. 겨울의 끝이지만 3월이 되면 이제 봄을 알리는 봄 그림을 그리고 봄, 가을이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봄, 가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름이 오면 여름 그림을 그리고 가을이 오면 가을 그림을 그립니다. 저는 그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클라이언트들도 나와 작업하기가 쉽고 혹은 사람들이 이제 그림에 관심이 없어도 공감을 하기가 쉬울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계절감에 맞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이슈에 맞는 주제입니다. 이슈라 하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고 그저 인기가 끌었던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인스타가 제일 처음 조금 한 500명 막 이렇게 늘었을 때가 이영자 언니가 이제 밥블레스유에서 이제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에 딱 갔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TV에 너무 날씬한 사람들만 나와서 그런가? 그리고 되게 멋있고 자신감 있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이영자 언니랑 이제 이 밥블레스에 나왔던 4 명을 다 그렸습니다. 제가 원래 김숙 님을 좋아하고 송은이 님도 그리고 그다음에 최하정 님 이렇게 4 분을 그렸어요. 근데 그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엄청 닮게 그렸겠죠. 그래서 그게 떡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슈에 맞는 주제를 그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이슈에 맞는 것은 만약에 광복절, 3.1절 같은 경우 이런 이슈라면 최소한 한 일주일에서 한 이틀, 하루 전날 정도까지는 완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미리 인기가 끌겠죠. 그리고 세 번째, 브랜드나 본인의 취향에 맞는 주제를 선택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엄청 좋아하던 패션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그 패션 브랜드의 인터넷에 계속해서 이제 메일링 서비스를 받고 있는 그 사진들을 모델들을 그렸었어요. 그거는 사실 사람 신체 구조 그림 그리는 연습하기도 좋을 뿐더러 나이키 가방을 넣는다든지 그리고 나이키를 태그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든지 근데 베스킨라빈스 로고를 쓰고 태그해. 내가 팔로우가 작은데 이렇게 태그를 했을 때 그 큰 계정에서 내게 노출될 수도 있다더라고요. 뭐 그것까진 그때 몰랐지만 스포츠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나이키나 이제 아디다스들을 한 그림에 하나씩 넣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마치 그 브랜드와 콜라보 팬아트처럼 연출해도 되고 누군가가 내 걸 봤을 때 '이 사람이랑 작업을 했구나.'라고 오해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브랜드에서 봤을 땐 '이 작가가 나와 콜라보 됐을 때 이런 느낌이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는 예시 샘플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나 취향에 맞는 이제 주제를 정해서 그들과 작업하는 느낌으로 작업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렇게 3 가지 주제를 정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자자 다시 또 돌아가서 프리랜서에게 일이 없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마지막 3 번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연락하기 쉽게 길을 만든다.
저는 지금 리틀리라는 어플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저의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프로필에 보면 다 그 링크가 있어요. 그걸 클릭하면 저에게 문의하기, 그림 의뢰하기, 강연하기 너무나도 쉽게 저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제가 작업했던 이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전에 작업했던 행사 일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링크를 달아놔서 클라이언트가 저한테 연락하기 쉬운 루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연락하고자 하면 바로 연락할 수 있게, 포트폴리오도 바로 볼 수 있도록. 리틀리 말고도 노션이나 링크트리 등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오는 이들을 쉽게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길을 들어선 순간 아, 이 사람 정말 전문가구나. 와, 이 사람한테 일 맡기면 좋겠는걸? 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간략하고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걸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제가 리틀리를 선택했던 이유는 그 당시 제가 강연자를 찾고 있던 중이었어요. SNS 마케팅 관련된 강연자를 찾고 있었는데 작가님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서 그녀의 인스타에 업데이트되어 있는 링크를 들어갔었습니다. 마케터 은진이라는 분인데 지금은 책을 내셔서 작가님이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그 작가님께 처음 연락을 했을 때 그 링크를 딱 타고 들어갔는데 너무 연락이 하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깔끔하고 너무 멋있는 거죠.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작가님의 강연에서도 리틀리 사용하는 법이라든지 막 이런 것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리틀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광고는 없고요. 광고하고 싶습니다. 아래에 링크 둘게요. 궁금하신 분들 제 거 보러 오세요. 여기까지 저의 주관적 프리랜서가 일이 없을 때 해야 하는 3가지였습니다. 고민이 많았던 시절에 도와준 많은 친구들이랑 작가님들 덕분에 저도 여전히 즐겁고 행복하게 프리랜서 일러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림은 여기까지고요. 뒤에는 배속을 해서 이제 완성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10월달 배달의 콩 그림이고요. 아래 링크에 제 블로그에 가시면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그럼 즐거운 10월 되세요. 안녕. 또 만나요. This all behind, can we close this door for peace of mind? 'Cause I'm not the